에, 저는 이게 좀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그 얼굴에 이제 좀 마사지를 해준다고 다녔는데 마사지를 잘 못하고 제가 한번 해줬더니 우리 소비자님께서 맨 처음 받을 때는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딱 받고 나니까 안 하더니 아,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본사에서 이렇게 뷰티케어 이제 그거를 이제 아카데미를 실제로 하게 돼서 한다고 하자마자 저는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본부장님이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저는 그 내곡동에 있는 본사 콜마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오고, 뭐, 리더님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셔가지고, 파트너님들하고 같이 이제 하시고, 또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배워서, 바로 또 센터 가셔서 또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걸 접목을 하셔가지고 많이 하셨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저도 이제 제가 한번 배우고, 제 친구한테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월수반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월수반을 듣는데 월요일은 스킨케어를 했고, 수요일은 이제 그, 메이크업을 했어요. 네, 메이크업을 했는데, 월요일 날에 이제 하면서 제가 딱 느낀 거는 뭐냐면, 피부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피부 타입에서는, 근데 이게 느낀 게, 그, 피부라는 거, 피부 타입이라고 하는 건 그게 그거는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은 거다,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유전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금 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네, 타고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성 피부, 그 다음에 건성 피부, 그다음에 복합성 피부가 있잖아요. 지성 피부는 피부를 깨끗하게 모공을 닦아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세안을 잘해야 된다, 세안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중 세안하고 막 피부를 닦아내느라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그게 민감성 피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양이 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안을 이렇게 너무 닦아내는 거에 클렌징에 너무 신경을 쓰면 피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저는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품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 제품이 진짜 좋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허받은 계열이 벌써 두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내 나라가 쓸 수 있는 특허가 있고요. 우리 애터미에서만 쓸 수 있는 특허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술이 저기 뭐죠? 장영실상도 받고 세종대왕상도 받고 이제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가서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이크업에서는 이제 저 팁을 드리자면 메이크업에서는 그 웜 타입하고 쿨 타입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웜 타입하고 쿨 타입은 이제 그게 가장 알아보기 쉬운 건 바깥에 나가서 햇빛이 비치는데 이렇게 딱 여기 정맥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초록색이면 웜 타입, 그 다음에 파란색이면 쿨타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메이크업을 좀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딱 했을 때 화사해 보이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따끈따끈하게 마지막으로 배운 게 우리 스킨케어, EP 스킨 부스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구매는 했어도 사실 사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사용법을 잘 모르시고 보통은 저도 맨날 이거 딱 켜가지고 그냥 파란색이 보이면 이걸로 그냥 한번 쓱 이렇게 하고 됐어? 이렇게 넘기고 모든 배부에 그냥 이걸로 하고 넘기고 그냥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하는 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바닉이라는 거하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갈바닉은 화장품을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눠서 화장품을 나눠가지고 침투시키는 거라 그러면 우리 거는 그냥 전류를 통해서 그냥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이제
그걸로 쓴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디클렌저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거보다는 그냥 그 앰플이나 화장품 쓰는데 이게 왜냐하면 영양을 침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피층까지 침투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화장품에 쓰는 게 더 좋겠다. 그거 써도 나쁘진 않지만 이거 쓰는 걸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타입별로 다른데 초보자는 우리가 여기 딱 하면 지금 파란색이지만 또 여기 한 번 더 누르면 흰색이 나오거든요. 초보자는 이런 흰색을 먼저 쓰는 거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도 한 2분 정도 권장을 하고요. 빨간색은 5분, 파란색은 5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켜놨으니까 이 빨간색은 모든 피부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영양을 흡수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침투시켜서 흡수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모든 화장품에 다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우리가 그것 중에서 저기 시너지 앰플 중에서 0번이 보습이잖아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습관이 돼가지고 여보세요? 네, 0번 때는 보습이기 때문에 보습을 할 때는 0번 할 때는 요 파란색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흰색은 그 미백과 그 다음에 영양 탄력, 그 탄력을 주는 거라서 아니 영양 탄력이 아니라 피부 재생을 돕는 거고 미백을 돕는 거라서 1번 때하고 3번 1번하고 3번은 이걸로 써서 이렇게 침투를 시켜주면 한 2분 정도. 근데 건강한 피부는 더 해도 상관이 없는데 민감성은 트러블 난다고 계속 쓰지 말고 트러블이 나면 좀 쉬었다 쓰고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뭐죠? 퍼플은 이제 그거는 2번. 우리 24K 골드 인퓨전 있잖아요. 그게 영양 탄력을 주고 마사지 기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퍼플색으로 그거를 바른 다음에 마사지를 하는데 마사지 하는 게 보통 이제 턱에서 귀 끝, 그 다음에 입에서 귀 가운데, 그 다음에 코에서 관자놀이까지 이렇게 올려서 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 넓은 면으로는 마사지 하시고 요 좁은 면으로는 코 있는 데 있죠. 이런 데 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눈 주위는 하지 말라고 이게 굉장히 센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센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눈 주변에 하게 되면 좀, 셀 수 있으니까 눈 주변은 피하고 영양을 들어가는데 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걸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스킨케어는 괜찮았어요. 스킨케어를 하면서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그래도 관심 있는 거라서 그랬는데 그 색조는 이제 메이크업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하고 또 하고 뭐 이렇게 발라야 되고 저렇게 발라야 되고 해서 메이크업은 정말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들 가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게 한번 그리고 그 콜마가 정말 깨끗해요. 보니까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 좋겠다. 낮인데 모여서들 막 낮잠도 자더라고요. 엎드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래서 근무 환경이 참 좋구나. 그런 데서 근무하면 우리 아이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것도 단계가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누르면 2단계, 3번 누르면 3단계가 있으니까 이거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거 배우면서 이제 많이 제가 내일까지 이제 배우면 네, 그게 이제 수료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제 사업에 열심히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예, 사장님들도 한번 들으시면은 아마 사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듣는 것을 가서 들어보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한 번 더 기억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네,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전문가의 포스가 딱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대단한 전문가로 이제 거듭나실 것 같고요. 우리 본부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 미용실을 23년 동안 하시면서
피부 쪽으로 이제 지금 일을 하셨기 때문에 피부에 있어서는 또 전문가고 달인이시잖아요. 또 그게 그대로 또 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이제 스킨케어 가지고 이제 요번 하반기에 이제 팀장 가실 건데, 팀장 꼭 가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지금 소개드렸던 것처럼 오현주 본부장님은 170평 미용실에서 직원도 한 30명 정도 두시고 이렇게 크게 운영하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본인은 이제 경영 쪽으로만 이제 전념하고 싶으셔서 피부 쪽으로만 이제 예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피부에 있어서는 또 전문가시고 달인이시거든요. 오늘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정말 실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시고 오셨거든요. 귀 쫑긋 세우시고 눈은 반짝 뜨셔가지고 다 받아가셔가지고 활용하셔서 정말 한지급, 두지급 이상 성장하는데 꼭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현주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로희망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오현주입니다. 제가 명절 세고 계속 일이 겹쳐가지고 2주를 못 왔더니 한 2달, 3달이 된 것 같으네요, 정도가. 근데 사업을 너무 지금 해외가 열려서 해외를 많이 가셨나? 오늘 조금, 참석률이 저조하네요. 우리가 오늘 게스트 섭외 잘했죠? 네. 그 부스트를 쓰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굿모닝에서 듣고 들었는데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퍼플은 보라색으로 쓰고 막 색깔을 맞춰서 근데 이게 미백은 왜 노란색이 아니지 하얀색이지 막 이래가면서 빨강 쓰면은 왠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으셨어요? 막 그렇게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써서 잘 배우고 오셔가지고 정말 전문가가 말하는 것보다 배우는 분이 얘기하는 게 더 귀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다시 한번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색깔은 어디에 쓰고 얘기했더니 그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배운 거를 부스터에만 가지고 다니면은 우리가 테크닉이 없어도 테크닉도 간단하죠. 잡아서 턱에서 귀 쪽으로, 볼에서 귀 쪽으로, 광대뼈 있는 데서 우리 관자놀이 쪽으로 이렇게 쓸어서 올려주면은 우리가 정말 피부실에 가서 10만 원 이상 받는 그런 마사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를 못 하겠네요. 시간 되는 만큼만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로마 테라피 우리 제가 시간이 되면은 실기도 좀 같이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좀 알려드릴 것도 많이 있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일단 기억하기 좋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 홈페이지 좀 틀어주시겠어요? 같이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가 뭘까요? 아로마 식물의 향기라고 합니다. 이게 18세기에는 이 아로마 테라피로 치료를 했어요. 우리 한약같이. 이렇게 우리도 지금 한약도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들로 우리가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향기로 치료를 해가지고 그 아율베닥이라고 우리가 그런 치료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피부관리실로 아율베다라고 해서 아율베다 아로마 마사지가 등장하게 됐고 그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면역력이 저하돼서 이런 분들을 치료가 아니라 치유죠. 치료는 의사들이 수술과 약물과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를 한다면은 아로마 테라피는 이게 마음의 치료가 모든 병이 마음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치료를 하는 게 이 향기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향기, 테라피, 치료라고 해서 아로마 테라피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대단한 게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걸 받으니까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아로마 테라피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만 공부하는데도 저희가 몇백만 원씩 주고 블렌딩 하는 거를 배우고
또 테크닉 하는 것도 진짜 한 번 하면 몇백만 원씩 주고 저희가 배우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든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려니까 간단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로마 테라피가 라벤더하고 레몬하고 페퍼민트가 나와 있고 캐리어 오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캐리어 첫 번째 이 캐리어 오일은 우리가 화장품은 물과 기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유효 성분을 넣고 물과 기름으로 이렇게 조제를 해서 이 제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상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로션 타입도 있고 크림 타입도 있고 이런 타입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들이 보통 미네랄 오일을 많이 썼어요. 미네랄 오일은 석유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정제를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윤기는 주지만 모공을 막는 역할도 하고 트러블도 일으키기도 하고 알러지도 일으키기도 해서 우리 화장품에는 주로 비타민 오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오일이 그 미네랄 오일보다는 훨씬 좋지만 우리 피부에 효능을 하는 거는 이 캐리어 오일은 이 캐리어 오일도 우리가 오일 그러면은 먹는 오일도 있고 그죠? 식용유 있잖아요.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도 있고 포도씨 오일도 있고 많이 그거 뭐야 아보카도 있고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일 올리브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끓여서 압착을 그냥 생으로 압착을 한 게 아니고 이게 막 볶고 열을 가해서 했기 때문에 산패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또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참기름이 좋다고 막 참기름을 갖다 마사지 하신 분들 봤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느낌이 안 좋을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분은 좋다고 막 하는데 안 좋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왜 안 좋을까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열을 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그게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되고 참기름 다 먹고 나면 찌꺼기 있나요? 없나요? 정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공을 그 기름이 더 막기 때문에 더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끔 아주 건조한 피부 있잖아요. 건조한 피부는 오일만 들어가도 좋잖아요. 그죠? 지성 피부가 그렇게 했을 땐 트러블이 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피부는 생각으로만 우리가 해도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런 민감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민간요법으로 듣고 해서 별걸 다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주변에 그렇게 만들어 쓰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방법을 알아서 쓰시라고 우리가 해주고 우리가 화장품도 지금 과학이잖아요.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을 쓰시기를 권유해 주시면은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호호바 씨앗으로 만들었잖아요. 씨앗으로 만들어서 이 캐리어 오일은 브랜딩 할 때 섞어서 쓰는 거거든요. 단독으로 써도 되지만은 이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많은 그 라벤더 그러면 라벤더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큼 들어갔나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틀어주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화장품을 무슨 제품이든지 제품을 보시면 그 제품이 있잖아요. 그 제품으로 들어가서 한번 정확하게 클릭을 해서 보신다면은 우리가 제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향기가 뇌로 전달되기까지 몇 초? 나왔나요? 한번 올려볼게요. 조금 더 올려주시면은 자, 처음 우리가 이 화장품 나오는 아주 처음에요. 네. 자, 한번 조금 더 올려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향기가 뇌로 전달되는데, 자, 됐어요. 몇 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거를 검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좋은 향기, 안 좋은 화장실 냄새 그러면은 한참 있다가 냄새가 나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냄새, 또 좋은 거를 향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냄새들은 우리 뇌로 전달되는데 0.2초로 걸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으면 향수가 그렇게 아주 많이 팔리는 거는 그 향수를 맡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면은 엔돌핀도 많이 나오고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런 좋은 향을 이렇게 찾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애터미 제품은 물 한 방울도 섞지 않고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100% 유기농 에센셜 오일만 담았다. 자,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긴가민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이제 전문가가 또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가 죽어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알고 대처를 하면은 훨씬 우리가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는 나오죠. 수천 년의 고대에서부터 치료제와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치료 방법으로 식물의 향기, 즉,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는, 허브의 꽃, 잎, 열매, 수지, 뿌리, 이런 등등, 이런 오일을 원료로 해서 향을 맡거나 또 몸에 침투를 시키는데, 커피는, 아로마일까요? 아닐까요? 커피. 아로마죠. 식물이니까. 그래서 커피도 아로마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쓰임새만 틀리지 모든 식물의 향을 갖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아로마 테라피의 이 작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마음에 쓰는 거, 몸에 쓰는 거, 피부에 쓰는 거. 마음은 마음을 우리가 다지려고 또 열정을 일으키고 집중을 하려고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 막 이런 것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향이 무엇인가 이거를 발라놓고 명상을 하거나 깊이 생각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집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아로마가 필요할까? 이 아로마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가 알아서 마음과 몸과 피부에 이게 적응을 한다면 훨씬 그게 치유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로마 오일이 하는 역할이고요. 애터미는 이렇게 유기농으로 쓴 100%라고 하니까 샐러드 만들 때 레몬을 한두 방울 필요할 때 향이 필요할 때 넣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먹는 거를 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음식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많은 식초를 넣고 식초도 그냥 순수한 식초가 아니잖아요. 학성분을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식초 만드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향을 좀 진하게 낼 때 한두 방울 더 섞어서 쓴다면은 이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올리다 보면은 아로마 테라피, 그러니까 오가닉 아로마 테라피의 특별함이라고 있어요. 5가지. 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가정이 모두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았다 합니다. 51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전문 제조사에서 생산한 이런 오일이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고품종의 식물로 얻은 섞음질 없는 100% 식물성 오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동물 실험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체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구를 위하여, 이게 요즘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구를 위하는 게. 우리 사람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지구를 위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또 올려주시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이 모두 유기농으로 인증되어 있다. 자, 인증하고 비교한 결과가 내려가면은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하루에 어떤 이렇게 팀으로 만나서 아로마 오일만 이걸 틀어놓고 같이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과외를 합니까? 그죠?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과외 하듯이 팀에서 이렇게 묶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제품 하나씩을 공부한다면 훨씬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순수한 고품종의 100% 식물성 오일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안심할 수 있는 착한 포뮬러 자 있습니다. 쭉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피로 누적으로 몸이 경직되어 있는 분 매일 경직되고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럼 이럴 때는 무슨 양이 필요할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블렌딩을 해서 써보는 거죠. 벌레가 많이 있는 장소에서 캠핑하시는 분들, 벌레들이 아로마 향을, 라벤더 향을 싫어해요.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들이 있죠. 그리고 민트 향도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디에 담아가지고 스프레이로 뿌리거나 이런 때 쓰면 좋고요. 그리고 비듬, 건조한 두피에 자주 가려울 때, 이럴 때도 이제 아로마가 지금 우리는 3가지밖에 없지만 이게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가지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 어떤 게 역할을 하는지 네이버에 찾아봐도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도 써도 되니까 우리가 서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쓰는 역할을 해보시고 경험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실내 공기를 좀 이렇게 맑게 하고 또 코가 자주 막혀서 숨쉬기가 어려울 때 어떤 거? 민트. 그죠? 아주 그냥 코가 뻥 뚫리죠? 그리고 구강 청결을 하고 싶은 분 레몬이나
민트, 물하고 좀 한 방울 해서 물하고 가글가글 해서 뱉어내면 굉장히 상쾌하죠. 자, 그리고 졸릴 때 라벤더 써야 되나요? 민트 써야 되나요? 레몬 써야 되나요? 라벤더만 쓰지 마시고 잠 안 올 때 라벤더 쓰는 거잖아요. 두 가지 쓰면 좋고요. 잠이 안 들 때는 라벤더죠.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쭉 밑으로 보면요. 이렇게 라벤더 오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라벤더 오일이 요거 한 병 만드는데 얼마큼 들어간대요? 라벤더 꽃, 식물 뭐 이렇게 라벤더 꽃이 2.5kg가 들어간대요. 2.5kg. 자, 보세요. 자, 라벤더 오일. 자, 써있죠? 제가 말하면 그냥 거짓말 같아. 이거 섬세하게 보신 분 계신가요? 이런 라벤더 오일이 보고 나니까 더 귀하죠? 이거 얼마예요, 가격이? 너무 가격이 싸니까 가치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래서 정말, 누구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또 갑이 되는 게 아니라 을이 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걸 안다면요, 우리가 갑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충분히 갑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라벤더 오일이 이렇게 많은 꽃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또 민트도 지금 순종이래, 순종. 순종, 우리도 막 재래종, 교배종 많잖아요. 근데 순종이 제일 좋은 거 아시죠? 이런 민트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레몬도 이렇게 보면은 이탈리아산 레몬이 우리 애터미는 제일 좋은 걸 갖다 만드는 거 아시죠? 아마 레몬이 이탈리아산이 좋은가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이탈리아 해변에서 재배하는 최고의 품질의 레몬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레몬 오일을 줄 때는 이 부분만 캡처해서 이 부분을 캡처한 부분하고 제품하고 함께 두면은 소비자들이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통해서 듣는 얘기보다 더 신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주의사항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서 심장 질환이 심하게 있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아로마가 향기가 혀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심장이 막 뛴다든지 흥분의 상태가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유념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라는 걸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햇볕에 강한 때 레몬 같은 거는 비타민C가 강하기 때문에 산패가 되니까 강한 햇볕 때는 쓰지 말라는, 직접적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가닉 호호바 오일. 이 호호바 오일은 호호바 열매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쭉, 그죠? 우리도 제대로 이런 거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안 본 것 같죠? 비슷한 열매는 본 것 같지만은 이 호호바 열매는 안 봤는데 이게 멕시코에서 난다 하네요. 이렇게 호호바 오일을 추출을 해서 이렇게 추출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 인체 피지, 우리 유분 있죠?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우리 그 에센스, 아로마 스킨 식스, 그죠? 인지질 캡슐로 싸서 자,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런 피지 구조와 비슷하다. 흡사하다. 이렇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 오일이 딱 붙으면 내 유분이잖아 하고 쭉 받아들인다는 거죠. 아, 이건 돼지 기름이잖아. 그럼 우리 피부에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쭉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를 해서 진피까지 잘 도달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피가 있죠. 진피가 있죠. 어느 게 진짜 피부일까요? 그쵸. 진짜가 들어간 게 우리가, OX로 해도 진짜가 들어가는 게 진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진피에 들어가서 우리 피부를 개선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체에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또 간혹 민감한 피부에 자극이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렇게 민감한지 몰랐는데, 이 오일을 제가 스킨에다 섞어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돌돌돌돌하게 올라와서 중지를 하고, 씻어내고, 그 클렌징 페이퍼 있잖아요. 그걸 붙여놨더니 좀 진정이 확 되더라고요. 그렇게 진정이 안 되는 분들은, 이게 불안한 분들은 요 귀 뒤 있죠? 요 귀 뒤나 팔 안쪽 이런 데다가 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쓰시면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게 이 호호바 오일이 모발 강화, 윤기 이렇게 부여에 도움을 주는데요. 건성 리듬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시작되잖아요. 양복 입으신 분들, 애터미 하신 분들은 그래도 애터미 헤어팩도 쓰시고 이러니까 좀 많이 괜찮은데,
각질이 떨어져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이 호호바 오일을 두피에다가 해서 마사지를 좀 하고 헹구고 이러면 많은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좋은 제품들을 활용법이 마사지로도 쓰고 향기 확산법 올려줘 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아, 총장님이시구나. 자, 이렇게 마사지 할 때는 얼굴, 귀, 팔, 목, 엉덩이 부분, 복부, 다리 모든 우리 몸에 마사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브랜딩을 해서 내가 좀 심신이 좀 민감해 있다 그러면은 라벤더 오일을 좀 섞어서 마사지를 하는데 우리가 마사지 핸들링이 잘 되도록 막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발라서 그냥 편하게 흡수되게 이렇게 흡수만 되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줘도 우리 몸에 향료법은 이렇게 병락같이 마사지 하는 게 아니라 향을 흡수시키는 거기 때문에 코로도 흡수할 수 있고 우리가 코로 숨을 얼마큼 쉴까요? 우리가 코로 숨을 이렇게 산소를 99%를 피부로 코로 이렇게 쓰면은 피부가 1%를 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1%를 우리가 그 피부로 집어넣어주면 빠르죠. 우리 닌겔 맞은 거하고 그죠? 코로 쉬어서 폐로 해서 각 기관에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피부에 직접 발라주면은 우리 세포를 타고 혈액을 타고 바로 들어가니까 도움이 빠른 거죠. 닌겔로 맞은 것처럼요. 그래서 향기를 몸으로 마사지 할 때는 쓰시고요. 또 가장 편한 거는 들어 마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전신욕, 반신욕, 족욕, 수욕법, 자욕법 이럴 때 맞춰서 쓰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향기를 갖다 우리 몸으로 쓰는 거고 흡입은 말 그대로 코로 이렇게 증기, 가습기에다가 또 연고처럼 바르는 또 미스트를 뿌리는 스프레이식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목욕법으로는 지금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기타 뭐 그때 그 자리에다가 구진 났을 때 바로 발라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음용법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을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 지금 4가지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민감이나 또 스킨케어 평소에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 사람 또 이렇게 지성인데 고민이신 분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좋은 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아주 농도가 좋은 거는 이게 좋은 것만 강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사항을 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유념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보셔가지고 상처 있는 부분들에 사용을 직접적으로 하지 마라. 모든 화장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상처 있는 데 발라버리면 바로 낫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본인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되고요. 특히 어린 아이들 손에 닿는 곳에 두면은 안 된다는 거. 이거만큼은 유의해서 우리가 조심을 한다면은 우리 아로마 테라피가 진짜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게 좀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네, 부스터하고 아로마 오일. 들어도 잘 모르겠는 오일을 제가 쓰는 방법. 브랜딩을 하는 게 섞는 게 브랜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호호바 오일을 스킨처럼 쓸 때 이게 오일이 아까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우리 피부에 유분, 인지질과 유사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면은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데 제가 여기 이게 약병이죠, 약병, 물약병. 여기다 이제 많은 걸 했거든요. 이게 좋은 게 저는 이걸 마틴 우리 센터에서는 엄청 사가지고 우리 그 주방세제가 너무 좋잖아요. 주방세제가 언니 써봐 이거 너무 좋아 그러는데 한 통씩 주기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보는 데서 따라주는 거예요. 이거 요만큼만 따라줘도 엄청 오래 쓰죠? 맨손으로도 써도 돼. 이거 깔라만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릇이 조금 덜 식혔다 해도 먹어도 돼. 일부러 타먹지는 말지만 먹어도 괜찮아 이래가면서 얘기하고 덜어주고 세탁세제 또 섬유유연제 이런 데다가 덜어주면은 반드시 덜어가지고 다니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봄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봄폼을 통을 보는 데서 덜어주면은 에게 그것만 주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쓰던 걸 언니 써봐주면 이렇게 쓰던 거 줬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덜어주는 거는 우리가 작은 비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게 체험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으니까 많은 체험을 하니라고 저도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증류수를 담아왔어요. 이 증류수에다가 호호바 오일을 섞을 건데요.
호호바 오일은 가장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50ml인데 저는 한 방울, 둘, 셋, 넷, 5방울만 섞을 거예요. 섞어서 물과 기름은 안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흔드세요. 이렇게 흔드셔가지고 세안하시고 스킨 대신 이걸 써보세요. 스킨 대신. 우리 스킨도 물론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거 쓰실 때 한 번씩 느낌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스킨이 제가 지금 실기가 시간이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좀 차갑게 놓고 우리 퍼프 있잖아요. 퍼프. 우리 퍼프 100% 모카솜 있잖아요. 모카솜이 좋을 수도 있지만 꼭 모카솜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모카솜은 흡수가 솜이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혼합된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코팅된 것처럼 비슷비슷한 거, 그런 거.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잔뜩 묻혀가지고 피부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걸 모카솜은 올려놨으면 지가 또 빨아들여. 그런 게 있죠? 좋긴 좋죠. 우리 피부에. 100% 모카솜이니까. 그래서 혼방되어 있는 이런 솜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잔뜩 발라서 얼굴에 전체 발라놓고 우리 화장품 바를 때 얼굴 막 이렇게 두들겨가면서 바르잖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스킨을 바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발라서 다음은 오늘 시기까지만 마사지까지 하는 거였는데 발라서 이거를 열도 나고 이러면 되게 발라주라고 하잖아요. 한 번은 묻혀서 발라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삼겹으로 뭐 하셨나요? 삼겹살 이거를 해서 손에다가 해서 얼굴에다가 바른 다음에 눌러서 발라주세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인지질과 비슷하잖아요. 인지질과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눌러서 발라줄 때 톡톡톡 이거 스킨하면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튀어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이 피부 장벽이 있거든요. 장벽이 있어서 피부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착착착 막아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부 결이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 꼬여서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콜라겐, 엘라스틴 얘네 성분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 공간들이 있는데 이게 톡톡톡톡만 해주면은 이게 튕겨져 나가버리기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손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넉넉하게 써도 되잖아요. 눌러서 3번을 아주 그렇게 해놓으면 피부가 수분이 탱탱하게 수분만 채워주면 탱탱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러니까 캐리어 오일은 향이 별로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내가 기미가 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레몬을 그죠? 저녁에 그러니까 스킨도 저녁에 쓰는 거, 아침에 쓰는 거 이렇게 만들어놓은 나만의 특별 이런 걸 좀 만들어 써도 되죠. 그죠? 혼합을 블렌딩을 하는 거니까 다 잘 만들어진 걸로 이 레몬을 한 2방울 정도만 섞어서 항상 한 번 흔들었으면은 그대로 써야 될까요? 쓸 때마다 흔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기름이니까 만들 때마다 이렇게 흔드셔가지고 저녁에 나는 오늘 기름 때문에 저녁 나는 레몬을 발라서 하시고 나 또 오늘 잠이 푹 자야 돼. 그러면 뭘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라벤더를 쓰면은 우리 몸에다가도 몸에도 모공이 이 피부보다 얼굴이 굉장히 더 크거든요. 모공이.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꼭 눌러서 한 3번 정도 써주시면 굉장히 향에서도 그렇고 이 캐리어 오일이 호호바 오일이 우리 피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느끼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뭘 말할 게 없잖아요. 배운 대로만 말하면은 그들도 들어가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걸 가지고 이걸 얘기해줘야지 나하고 좀 틀리구나.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또 뷰티 전문가 케어를 받으니까 굉장히 많이 틀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부 관리를 제대로 가르칠 거예요. 네, 우리 센터에서. 그러면은 기초 이론을 잘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해주는 거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제 내가 제대로 배웠어.
그런데 제가 딱 끼고요 가르쳐 주면요. 야, 진짜 거기 가서 다 배운 것처럼. 그죠? 소비자들이 전문가 말에는 약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업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의사는 영업하는가요, 안 하나요? 의사는 무슨 영업을 하나요? 의료 영업, 그죠? 근데 의사가 가서, 검사를 받는데, 내가 검사 갔는데, 가서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이러면, 아, 나 싫은데요? 우리 일어나요? 하라는 거 다 하잖아요. 그만큼 전문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가 갑이 아니라 의사가 갑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면은 우리가 을이 아닌 갑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업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영업이라는 걸 같이 가지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기본적인 거는 전문적으로 배워서 활용을 한다면 어디 가서 말할 때 주저주저 하는 저도 역시 그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지금도 어디 가서 말할 때 아까 다방이 왜 없어졌다고 그래요? 다단계 때문에 없어졌다 하잖아요. 그게 아직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을 못하니까 이 대단한 애터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지금 제대로 안다면 지금 저희처럼 제대로 안다면은 다 처음부터 한다면 아마 폭발이 돼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업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가 또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대충 알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품은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준비해온 3분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론이 있고 실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건 실기에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 우리가 이게 미팅이라는 게 생각하면은 사실 귀찮잖아요. 어디에 모여야 된다는 게. 그런데 사업을 할 때는요, 이런 장소가 없으면은 너무 갈급하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나 어디 가서 누구네 미팅할 때, 우리 옛날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미팅에, 자기 스폰서가 외국에 있는데, 우리 여기에 좀 쓰면 안 되냐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업자 세미나도 많이 했고, 교육 때는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미팅할 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주 너무 조금만 배려해줘도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팅에서 정말 이 귀한 시간에 배운 거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거 이런 시간이 없으면은 어디 가서 우리가 또 배우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나만 듣는 것보다 오늘 나만 들어서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팀으로 같이 들어서 팀으로 같이 하면은 또 가서 내가 알려주면 사람들이 자꾸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대충 알아. 한 번만 들으면 아는데 또 내 입으로 전달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저희도 본부장이지만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들이 주재해주는 이런 큰 미팅이 더 또 저희한테 힘이 되고 이 자리를 어떻게 모시고 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피치 못하게 2주를 빠지면서 오늘도 어쩌면 그럴 일이 한번 일이 생기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일을 10년째 하면서 모든 대소사를 빠지고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면 집에서 진짜 역적이 되는 그런 일이 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월천 된다면서 아직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는 건 비전도 안 되고 내가 그동안에 진짜 웬만한 결혼식이고 웬만한 무슨 집안의 대소사 큰 일은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다면은 정말 형제들이 잘 보지도 않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가정에서 있었던 이 가정적인 일로도 제가 개인적인 일로도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더 빨리 내가 로얄 마스터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 가면은 좀 더 자유롭잖아요. 이런 데를 가서 내가 내 시간을 정말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3분 마케팅을 제가 사장님들은 어떻게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많이 봤을 거예요.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3분 마케팅, 10분 마케팅, 30분 마케팅 수익구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짧게 이야기를 아까 우리 조은수 사장님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말해도 우리 조은수 사장님 부스터 쓰는 거는 안 잊어먹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강은 어떻게 쓰라 했어요? 모든 제품. 또 파랑은 0번을 가지고
수분을 들어가게. 적기만 했다면 다시 그 4가지밖에 안 되니까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잊어먹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짧게 굵게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써보고 경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노후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소득을 지출로만 썼는데 지출을 소득으로 가져오는 일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제품에는 자, 눈을 떠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쓰는 모든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어제 이제 딱 주무시려고 그러면 뭐 있어요? 눈 감았는데 뭘 쓰고 있어요? 통잠배고 쓰고 계시죠? 네, 이불도 쓰고 계시죠? 가습기 틀어놓고 계시죠? 가습기에다 또 아로마를 넣네요. 눈을 감고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가 샀던 거, 우리 소비재가 다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뭐 하시나요? 양치하시죠? 또 머리도 감으시고요. 물도 먹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스타킹이 애터미 스타킹이거든요. 속옷도 입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한 달에 소비자가 큐레이팅을 해보니까 30만 포인트는 나오더라. 자, 인정하시죠? 어떻게 나올까? 가만히 보니까요. 방에서 10만 포인트가 나오네요. 자, 방에서 10만 포인트 나옵니까? 자, 화장품 한 세트 샀어요. 자, 3,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실질적인 가구 포인트가 30만 포인트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든 4인 가족이 화장품 한 세트가 모자랄까요? 많을까요? 모자르죠. 한 세트로 쓴다면. 자, 가장을 하고 내가 이게 돈이 된다면은 이걸 이렇게 바꿔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10만 포인트가 나오는데 저는 방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보니까 뭐 가습기고 방에 엄청 애터미 제품이 많아요. 화장품도 뭐 화장품 요거만 세트만 있나요? 뭐 아로마하고 별거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방에서 10만 포인트가 나와요. 방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로 갔더니 욕실에서 한 3만 포인트가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치약 있죠, 칫솔 있죠, 샴푸 있죠, 바디 클렌저 있죠, 린스 있죠, 팩 있죠.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인견 목욕 타월. 전 목욕 타월 너무 좋아요. 인견 목욕 타월 써보시나요? 인견 목욕 타월로 샤워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거 싫대. 왜요? 길이가 등이 안 닿아서. 근데 저는요 2개를 해가지고 장갑이잖아요. 2개를 해서 이렇게 하면 닿아요. 이렇게 씻으면. 그러니까 저는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바디 클렌저 묻혀가지고 거품만 내려가고 그냥 마사지해요. 우리가 ABR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구석은 어떻게 내리래?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죠? 여기다 손 딱 저기 타일에다 벽 기대고요. 저 별거 다 하네. 딱 기대고요. 힘드니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한 10분 정도 놀아보세요. 머리에는 머리 감아놓고 헤어 팔머리에는 헤어 에스레스 팩 있잖아요. 발라서 마사지 해놓고 그렇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한 2, 30분을 그렇게 쓰신다면은 모든 포인트가 우리한테 소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보여주세요. 주방에 욕실에 갔더니 3만 포인트가 있어. 빨리 주워 담아야죠. 자, 또 그리고 주방으로 나갔어요. 주방으로 갔더니 고무장갑에다가 수세미에다가 주방세제에다가 철수세미에다가 그 랩에다가 유생팩에다가 유생장갑에다가 간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햄에다가 김에다가 아니 주방에 가니까 2만 포인트가 있네요. 주워 담으실래요? 안 담으실래요? 담아야죠. 그리고 식탁에 가니까 주로 건강식품 어디다 놔요? 식탁에 드시잖아요. 홍삼에다 해모임에다 멀티비타민에다가 메모리 엽에다가 유산균에다 비타민 C에다가 아주 14만 포인트만 있을까요? 4인 가족이 쓰는데 자 30만 포인트 나왔어요. 그쵸? 자 이렇게 나온 거를 우리가 큐레이팅을 해서 찾아내고 제가 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거꾸로 눌렀대요. 자, 나 같은 소비자. 내가 이렇게 쓰는 나 같은 소비자가 되고, 나 같은 소비자 만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 같은 소비자가, 내가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고 있어. 사업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소비자를 만들자면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어. 어떤 소비자? 방에는 포인트가 10,000포인트 있어. 화장실에는 5,000포인트 있어. 주방에는 3,000포인트 있어요. 식탁에는 건강식품 유산균 하나. 해봤자 한 달에 2만 포인트밖에 없는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면 늦어지는 거고 이렇게 쓰는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면 30만 포인트가 딱 나와버리잖아요. 자 30만 포인트가 됐더니 위에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든 내가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자
나 6만 원 돈 캐시백 받았다? 현금 받았다? 자, 수당을 받으면 뭐를 해야 될까요? 적금을 한다. 첫 번째. 잘 모아놓는다. 이거 없는 돈 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밥 산다. 몇 번? 3번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 자랑하시면서 3번을 하시는 거죠. 야, 나 꽁돈 들어왔어. 나 꽁돈 들어서 밥 먹자. 5명은 넉넉히 먹겠네요. 그죠? 그럼 5사람의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어? 야, 너도 내가 들어오게 만들어줄까? 가입 하나 해. 그래서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드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했더니 돈 들어오니까 자랑하니까 그 밑에 요 30만도 자기도 쓰기만 했는데 돈 들어왔대. 그럼 밑에 30만도 돈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랑하는 거죠. 자랑했으니까 어떻게 들어와? 그럼 너도 너 같은 소비자. 너 같은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예요? 자, 너 같은 소비자, 나 같은 소비자 그러면은 여기를 자꾸 들어와야 돼, 여기. 이런 소비자. 나 같은 소비자가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었으니까 너도 너 같은 소비자를 만들어. 이런 소비자. 너 이렇게 썼잖아. 그냥 이것만 너 방에서 10만 포인트 찾고 욕실에서 3만 포인트 찾고 이런 소비자 만들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자, 여기가 이거 빼면 나 같은 소비자가 복제가 되잖아요. 맞죠? 이 복제를 만들어 놓는 거죠. 복제를 해서 이 나 같은 소비자가 또 6만 원을 타면은 또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어지게 상상력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사장님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총장님 제가 10분만 더 써도 돼요? 자, 내가 있으면은 나 같은 소비자 찾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내가 했나요? 위에 누군가가 나한테 자기 같은 소비자 만들려고 내려갔죠. 누군가가? 그럼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드는 거죠. 가족이 됐던 이거를 돈을 벌려고 안 해도 6만 원 탔다 하니까 나 같은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본인 같은 소비자를 만드니까 이 사람이 6만 원을 탔네요? 그럼 이 사람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야, 6만 원 타면 너 자랑하면 있잖아. 18만 원 들어온다? 자랑할래요? 안 할래요? 어떻게 18만 들어올까요? 자, 너 같은 소비자한테 자랑해서 너도 6만 원을 타게 만들어 주니까 나는 몇 번 들어온 거예요? 30일 때 한 번, 30일 때 하면 3, 6, 18. 그죠? 그러니까는 6만 원 타게 탔는데 너 나같이 자랑만 하면은 18만 원 타려면 밥 사, 빨리. 18만 원 타는 나는 6만 원 적금하고 6만 원은 몰래 모아놓고 6만 원만 밥 사는 게 좋을까요? 18만 원 다 밥 사는 게 좋을까요? 18만 원 다 밥 사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18만 원 다 밥 사면은 이게 더 커지니까 여기도 자랑만 하면 자기도 6만 원 되게 하면은 너는 18만 원 타. 너 이렇게 되면 너 18만 원 타.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결국 내가 몇 명이나 필요하냐. 이런 사람 한 5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5명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이게 이러니까요, 이거는 실천이 될까요? 네. 물론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30만 그래? 하고 30만 사면은 이런 사람한테는 이 위에 스폰서가 30만 포인트 다 채워놓은 사람들이 많죠. 우리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30만 원 어디다 쓰겠어요? 여기다 쓰잖아요. 그럼 30만 포인트 쓰자마자 포인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30만 썼는데 얼마 안 됐다고 한 달에 들어가거나 한 달 있다 기다리세요. 2달 있다 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바로 받으면 이 사람이 그 실감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바로 받으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랑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만들어내면 총장님 늘 얘기하는 여기서 75만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거. 그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지금 10월 상반기에 여기는 지금 이런 멤버가 딱 모아졌다면 바로 75만이 가겠지만은 먼저 이런 멤버가 모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던 기존 사업자들은 지금 이걸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6만 원 바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정성을 들여야죠, 여기서. 그럼 이 멤버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목표를 잡아서 자, 10월 상반기에 지금 75만 포인트가 양쪽에서 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10월 하반기에는 한 사람씩만 이 사람도 6만 원밖에 한 사람 더 하게 후원을 하는 거죠. 내가 한 사람만 더 하면 너는 18만 원 받는데 한 사람만 더 하게 해봐. 내가 도와줄게. 왜 이분은 이분한테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8만 원, 6만 원 말고 18만 원 받게 해주고 이 사람도 너처럼 6만 원 받게 할 테니까 재밌잖아.
소개해줘, 나. 그러면 30만 포인트 쓰게 되고 30만 포인트 쓰는 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같이 하니까. 그러면은 18만 원이 들어오는 거를 현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잡고 보름에 한 사람이 더 붙으면은 15만이니까 90만이 되죠. 보름에 한 사람씩만 더 돼도 2개월 반이면은 세미 세일즈가 딱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돈 막 계산하면 머리가 복잡하다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머리가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 진짜로. 진짜로, 이게 복잡하신가요? 네, 복잡해요. 근데 회장님이 돈이 되려면 복잡하거든요. 회장님이 돈이 복잡한 데 있다 그랬어요? 막 널려 있다 그랬어요? 돈은 복잡한 데 숨어 있다 그랬어요. 이 숨어 있는 걸 우리가 파가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그려보면 답 나와요. 안 그려보면 머리로만 굴리면 요 첫 단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내려가면 이해가 안 되는, 왜? 돈을 안 벌어봤잖아요? 저는 제가 막 그려보니까 저는 가끔 한 번씩 밤을 새가면서 이거를 짜보거든요. 그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안 나가도. 세상에 이렇게 하면요. 1년에 로얄 마스터도 가겠어. 딱 맞는 사람들까지만 딱 짜면은. 어렵나요? 30만 포인트. 아까 정확하게 나왔죠? 방에서 우리가 쓰는 생활비가 그렇게 나오는데 누구나 돈 벌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이것만 제대로 알려주면 진짜 1년에 월천을 간다라는 거는 제가 3년에 5천 정말 우리 좋은 사장님 그렇게 만들까요? 3년에 5천. 한 사람 딱 잡고 그 팀에서 그렇게 나오면은 그렇게만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세미 세일즈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요. 왜?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런 18만 원 받고 24만 원 받고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관심 갖는 예비 사업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물론 여기도 소비자 많이 있어요. 소비자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내부에 보면은 소비자 있지만은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도 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추려가지고 다시 한번 집중할 때 어떤 게 집중력을 줄까 아로마를 선택하셔가지고 한 다음에 찾아보자. 내가 보니까 민트로 해야겠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다음에 여기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내가 마음 먹었지 본인이 마음 먹은 거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알아듣게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세미 판매사가 하나 나올 때 나는 뭐가 되나요? 오토 판매사가 되잖아요. 그죠? 오토 판매사 둘 나오면 팀장, 둘 나오면 국장, 둘 나오면 본부장, 둘 나오면 총장. 그죠? 이 기본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 방에 10만 포인트, 화장실에 3만 포인트, 이거에서 시작이 돼서 내가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저는 그림으로 그려냈거든요. 그래서 더 연구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어느 분한테 먼저 접목을 시킬까. 왜? 하고 싶은 분한테 해야지 안 하고 싶은 분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을 파트너를 놓고 하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먼저 가보니까 이게 보이더라. 내가 안내를 할 테니까 사장님은 믿고 따라오세요. 저 그렇게 스폰서 그렇게 하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그럼 우리 사업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업으로 도움이 되시고 마무리 좀 뒷부분에 3분 마케팅이니까 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자, 우리가 내가 18만 원 탔는데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나주곰탕에 그 곰탕 있잖아요. 드셔보셨죠? 가까운데? 괜찮더라고요.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기름기 없는 거는 제가 좀 먹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근데 같이 간 사람이 먹으려면 또 사야 되잖아. 근데 같이 간 사람이 돈이 없어. 근데 반 그릇이라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쵸? 내 거 주려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 여기 애텀에서 한 그릇을 다 먹었더니 내가 다 먹었더니 내가 같이 간 사람한테 한 그릇이 또 나와. 이해되시나요? 내가 탔는데 이 포인트가 똑같잖아요. 내가 탔는데 18만 원 탔는데 반 그릇을 먹은 사람들이 2명이나 생겼다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국물이 나주곰탕 한 그릇이 안 없어져. 나눠 먹을 뿐이지. 내가 한 그릇을 먹었는데 이분들은 자기 돈 안 냈으니까 반 그릇씩 먹었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먹었는데 그 국물 한 그릇은 남아가지고 반에 반 그릇씩 또 나눠 먹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죠? 그 한 포인트로 내 위에 있는 사람 한 그릇 다 먹어서 배가 너무 배불러.
그 밑에 있는 사람은 한 그릇 둘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 밑에는 넷이 나눠 먹잖아요. 계속 이 포인트가 나눠서 먹게 없어지지 않고 나눠서 죄송한데 먹게 박희수 사장님 만드는 마이크 좀 이런 꺼주세요. 마케팅이 잡음이 너무 들려요. 진짜 내가 짜본 이렇게 또 이렇게 써보면서 안 그래도 회장님이 기가 막히게 해놨지만 내가 깨달으면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런 사업을 깨닫고 나면은 사장님들이 나갈 때 우리가 을이에요, 갑이에요. 지금 갑이라는데 마음은 갑이에요. 근데 갑이에요죠? 진짜로 우리가 갑으로 나갈 수 있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걸 줄 수 있는 우리 이런 사업을 채용 하는 서거 첫 부탁드립니다. 번째 잡음이 보셨죠? 너무 우리 많이 국장님 들려요. 보여드린 거. 그 유명한 사람, 우리 많이 지금 미래학자나 우리 미국 대통령들이나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대단한 일이라고 인정한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들, 그죠? 우리들은 그게 우리보다 또 우리는 낫죠. 여기 오신 분들은 낫잖아요. 우리보다도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굶어는 안 죽어. 나라에서 굶어 죽지 않게 뭐는 줘. 이런 분들이 더 다단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사람과 성공 못할 사람들은 그 생각의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을 하고 있고 성공을 한다는 쪽으로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려서 그분들을 따라가고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오래간만에 저도 2년 만에 뵀어요. 우리 이상우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음서거 부탁드립니다. JKM 사장님 음서거 부탁드립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강의 안 들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요랄마스터 이상욱입니다. 막 열강을 하셨어요. 그죠? 열강. 자기가 이런 플랜을 이제 뭐 집에서 막 그려봤겠죠. 그려보고 이제 또 생각해보고 하니까 야 이거 진짜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원래 이게 정말 될 것 같으면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가 막 열정을 받아요. 자기가 열정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진짜 되겠다. 그러면서 막 흥분도가 막 최고조에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막 포옹도 하려고 그러고 맞아. 이거 그나마 또 이제 여자분이 이게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봐주는데 남자가 잘못했던 큰일 나요. 그죠? 성희롱 했다고 또 고소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어쨌든 저는 고소 안 할 테니까 뭐 자주 하세요. 예. 이제 날씨가 완전 가을이에요. 그죠? 뭐 이제 정말 가을 같아요. 진짜 아침에 이제 새벽에는 막 이렇게 이불도 막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어 써야 되는 정말 이제 사업하기 좋은 계절이 온 것 같아요. 물론 항상 말씀드렸죠. 회장님도 항상 말씀하시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2022년도가 벌써 이제 4분기예요. 그죠? 4분기. 뭐 9개월이 후딱 지나가고 이제 10월 달도 벌써 오늘이 10월 4일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흘러가죠. 그죠? 제가 조금 아까 오윤주 본부장 얘기를 했던 것보다 또 1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요. 우리가 시간이 좀 안 가면 좋겠다. 천천히 가서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나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도 막 이제 1월 달에 아마 많은 결단을 좀 했을 거예요. 원래 결단을 하잖아요. 연초되면, 그죠? 1월 1일 되면은, 아니면 12월 말일 되면, 내년부터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또 1월 1일이 되면은, 어떤 이제 부지런한 분은 막 저기, 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일출을 보면서 그냥 또, 뭐, 그걸 보고 또 다짐을 하고,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원대한 계획을 쭉 세우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은. 그렇게. 근데 시작을 하는데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그죠?
한 2, 3일 지나면은 또 옛날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막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정으로 나한테 남아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한테 시간이 무한정으로 남아있으면요,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한 1000살까지 살면요, 아직 한 200년에 해가지고 성공해갖고, 그죠? 한 800년 동안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고, 뭐, 잘 살아봤자 한 90, 한 100살까지 사시는 분도 계신데, 정상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그죠? 힘들고 아프고 병원에 계시다가 몇 년 동안 앓다가 돌아가시는 뭐 그런 삶은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삶은 그래도 뭐 길어봤자 한 80? 그래서 아주 정정하신 분은 한 90까지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들이 이제 50대, 60대, 뭐 대부분 그 정도잖아요. 그죠? 뭐 70대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뭐 안 계시는 것 같아. 한 5, 60대, 젊은 사람들은 3, 40대 있지만은, 뭐 40대라고 해가지고요, 뭐 80, 90 잡으면요, 4, 50년 남는 겁니다. 4, 50년. 뭔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뭔가 내가 왔다면은, 뭔가 좀 남기고 갈,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남기고 갈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걸 보면은 뭘 남기고 갑니까? 그냥,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분명한 것은 뭔가 좀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남기고 싶어도 뭔가 남길 수 있는 도구가 그동안에 정말 없었는데, 애텀이라는 이 도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제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은 저는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께 뭐 여기 누가 이거 이혜정 사장도 얘기했지만은 뭐 자기가 뭐 얼마나 기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네, 자기 만족. 근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자기 만족을 하면서 그래도 좀 살아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꼭 돈만 있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돈이 많으면은 자기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선택해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막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애터미라는 도구를 선택해서 이거로 성공을 해서 뭔가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멋진 삶을 살고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을 저는 웬만하면 빨리 이루어서 즐기면서 혜택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열심히 사업을 나 하니까 뭐 될 거 아니냐.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임표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단순하게 확신만 가지고 뭐 100% 이 사업이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안 하겠어요. 그죠? 난 확신이 있어. 그런데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는 그 확신은 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믿음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이 확신도요, 자기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죽은 확신이에요.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말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난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임패를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거는 제가 볼 땐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그것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정말 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하려면요,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그 결단했던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나는 그래도 2022년 12월 정도가 되면은, 올해 말이 되면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다. 물론 지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 뭐 그때 판매사였던 분들이, 나는 2022년도 연말이 되면 임페리얼 갈 거야, 뭐 크라운 갈 거야. 이건 사실 뭐 조금 불가능한 얘기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고, 판매사였던 분들이 그래도 난 올해 1년 정도 열심히 하면은 난 그래도 단단한 오토 팀장이 돼가지고, 그래도 내가 한 달에 월 7, 800을 벌어가서 그래도 1년에 내가 연봉 1억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저는 결정한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될 것 같아요. 응? 뭐 한 번에 이렇게 팍 올라가는 거, 그거는 결국은 이제 거품이 낀 거죠. 거품이 낀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오은주 본부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그 집안에 주방에 몇 점이 있고, 뭐 거실에 몇 점이 있고, 뭐 화장대에 몇 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게 완전히 그냥 뭐 듣기 좋은 소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집에 있는 것을 생각해 봤더니, 저는 그거보다 훨씬 많아요, 진짜. 응? 뭐 건강식품이라는 건 다 먹으니까, 그냥 아침에 그냥 한우쿠 먹고 오니까, 잘못하면 목구멍에 막 걸려, 그냥, 이렇게. 배불러, 진짜. 그리고 뭐, 화장대에도, 뭐 정말 앱솔루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너지 앰플도 있고, 뭐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게 다 따지니까, 정말 나 같은 소비자가 근데, 과한 소비자냐?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조금 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만 점 정도 쓰는 4인 가족이랬죠. 그죠? 4인 가족이 30만 점 정도 쓰는 그 소비자가 이게 과소비하는 소비자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소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웬만한 사람은 그 정도를 다 쓰고 살아요. 만약에 나는 저기서 한참 못 미친다. 그러면 그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쓰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비자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큐레이팅이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죠? 애토믹 큐레이팅을 통해서 스폰서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쭉 계속 하다 보면요, 분명한 것은 무언가를 하려고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불안해.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안 되면은 이게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자본으로 내가 열심히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정상적인 그런 사업이 없을까라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요, 저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많습니다, 지금.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걸 찾아다녔거든요. 찾아다니다가 제가 애톰을 만난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원래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23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 한 개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합리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너무 옛날에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정말 나를 이 가두리 안에 이렇게 가둬놓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뭔가 좀 뻥 뚫린 그런 세상에서 한번 멋있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도구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찾아다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대에 저 같은 사람이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사업하기 좋은 계절이죠. 지금은 뭐 옛날처럼 아이고 더워서 못해요, 추워서 못해요, 이제 이런 핑계는 이제 못 댈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어떤 핑계를 또 댈지 모르겠죠. 또 안 하는 사람들은 선선해서 못해요, 시원해서 못해요, 뭐 이런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요, 잠이 와 죽겠어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뭐 바르라고 했죠? 페페몬트? 그거 여기다 바르세요. 안 되면 요 콧구멍 밑에 바르면요, 그냥 잠이 확 깨요, 그냥. 응? 아니면 정말 졸리면 눈 밑에다 바르는 거야. 눈을 감을 수가 없어.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정말 제대로 된 목표를 잡고
이제 한 3개월 남았는데 그래도 좀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되지 않을까. 2022년도에.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아마 2022년도가 연말 정도가 되면요. 애터미가 이제 제2의 도약이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이제 제1의 도약이었습니다. 쭉 성장을 했죠.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쭉 성장했는데 어쨌든 코로나라는 전 세계 이 팬데믹에 약간 막히긴 막혔어요. 우리만 막힌 게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뭐 그저께 이제 태국 갔다 왔잖아요.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그 파타야를 갔더니 파타야가 원래 태국의 그 관광 도시입니다. 관광 도시. 그죠? 아마 가신 분 많을 거예요. 전 관광 도시. 문 닫은 데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박살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뭐 무비자로 들어오고 이제 격리 안 하고 뭐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살아나는데 거기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한 2년 6개월 이상을 아주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정말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그 정도로 다 힘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터미는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뉴스를 보니까 내년 3월 달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다 해제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죠? 오로지 중국만 빼고. 중국도 10월 16일이면요. 이제 그 뭐 전인대인가 뭘 합니다. 그러면은 법인장도 얘기했지만은 빠르면 연말에 늦어도 내년 초면은 하늘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우리 회장이 말씀하셨던 제2의 전성기, 제2의 도약기, 제2의 폭발기가 와요. 이제 여러분 빅뱅이라고 들어봤죠? 빅뱅. 그죠? 빅뱅이 진짜 옵니다. 빅뱅. 이게 한 번에 확 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차피 애터미라는 회사는요. 터지게 돼 있어요. 지금 막 그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어때요? 밑에서 용암이 막 끓죠. 막 끓어요. 최대한 압력을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요. 이건 뭐 수백 킬로까지 이 연기가 올라가고 화산재가 날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애터미가 지금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막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어느 순간에 확 터지는 순간에 누군가는 혜택을 받아가지고 같이 확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막 예를 들어서 판매사인데도 국장을 가버리고 본부장을 가버리고 국장인데 막 총장을 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어려운 이 환경에서도 준비해 왔던 사람들은요. 저는 그렇게 100% 된다고 봐요. 왜 되냐면은 본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소비자와 사업자만 지금 힘들어도 좀 찾아놓는다면은 그리고 하루하루 꾸준하게 뭔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한다면은 저는 정말 빅뱅이라는 것이 터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저는 간다고 봅니다. 100%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서도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정말 이제는 뭐 이제 탄탄대로입니다. 응? 당연히 더 성장하겠죠. 근데 그 성장의 크기와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 지금까지의 성장의 크기와 속도보다 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24개 나라인가 오픈했죠. 그죠? 전 세계 24개 나라. 그 24개 나라도요, 사실은 지금 다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거의.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면은, 정말, 1년, 2년, 3년이나 시간이 갔을 때 지금 준비하고 제대로 하셨던 분들은요, 정말 그때 가서는, 야, 진짜 내가 애터미 하기 너무 잘했다. 응? 정말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저는 이 도구가 저는 애터미라고 정말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다 받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애터미가 폭발을 하더라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다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돼.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그죠? 몇 년을 고생했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옛날에, 저 미국 서부에서 뭐 금 캐러 다니는 사람 많았죠. 그죠? 금광 캐러 다니는 사람들. 어떤 책을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응? 열심히 계속 금맥을 찾아서 산을 계속 캐고 들어가. 조금만 더 캐면 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캐다가. 그리고 이제 딴 사람이 와서 이제 그것을 캐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지금 사실 애터미에도 있어요. 남한테 애터미만 쭉 알려놓고 자기가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 근데 알려놓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알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멤버십이 들어가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생만 하고 어떤 끈기와 확신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애터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누군가는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바통을 넘겨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바통을 받는 사람이 되든가 처음부터 그 끝까지 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 미팅 이후에 여러분 스폰서와 그래도 연말까지 한 2달, 한 3달 남았으니까 그럼 연말까지는 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미팅을 상담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나 연말까지 나 국장 갈 거예요. 못 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까딱하면 본부장 간대. 가기는 뭘 가요? 지 혼자 가요? 되지도 않는 그런 말을 그런 그냥 응? 그걸 뭐래? 공수표라 공수표? 그런 거 빡빡 퍼뜨리고 노력도 안 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그거는 가짜 열정이에요. 가짜 열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겠다 이전에요. 무엇을 하겠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무엇을 가겠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준비 없이 무엇을 가겠다, 계획 없이 무엇을 가겠다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 100% 공수표입니다, 그거는요, 꿈이 아니고요, 허상이에요, 허상.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무엇을 내가 하겠다, 무엇을 해서 무엇을 가겠다, 요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공의 8단계에서 보면 복제랑이 나오죠. 마지막에 복제. 제가 뭐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복제라는 걸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자의 모습을 복제한다? 물론 성공자의 모습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자의 현재의 모습을 복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자의 과거 모습을 복제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옛날에 했던 것. 그것을 복제해서 이 사업의 완성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돈품 만지면은 성공자의 현재를 복제하려고 그래. 그거는 올바른 복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업하시면서요, 그 스폰서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스폰서. 꼭 어떤 사람이 자꾸만 스폰서 계보들을 들여다봐. 왜 자꾸만 스폰서 계보들을 봐요? 응? 스폰서가 뭘 했는지. 스폰서 신경 쓰지 말고요. 이 사업은 스폰서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진짜예요? 스폰서 사업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이거 스폰서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 사업이잖아요. 그죠? 내 사업. 그러니까 뭘 볼 때도요. 나를 기준으로 보세요. 내 위에 거 보지 마세요. 뭐하러 봐요. 그죠? 저도 옛날에 이도구 충단장에 가끔 들어가서 봤는데요. 저는 이제 안 봐요. 아예. 볼 이유도 없고 그냥 내 하위에 나와 내 하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는가 이것만 신경 쓰시고 어떻게 여기를 내가 성장을 시킬 것인가 이것만 신경 쓰는 것이 저는 사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형제나인데 신경 쓰지 말고, 그죠? 하이나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냥 별데 다 신경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쓸데없는 오지랖 넓어가지고. 자기 파트너, 그 시간에 자기 파트너 밥이나 사주면 되는데. 네. 어쨌든, 아까 우리 오윤주 본부장님이나 우리 조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정말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가지고, 마음에만 새기면 안 되고요. 요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의 계획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이루겠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나중에 정말 제2의 폭발기가 폭발이 됐을 때 여러분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잠깐만 연휴가 많아요. 그죠? 어저께도 3일 연휴, 다음 주에도 3일 연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업하시는 분은요, 연휴는 없다라고 보세요. 연휴가 있어요. 그죠? 저도 초기 사업 때는 연휴가 있어요. 그냥 추석도 없고, 설날도 없고. 우리 요새 이제 오은주 본부장님이 이제 좀 이렇게 성공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급한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은 봐야죠. 지금은 여러분들은 정말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2년, 3년 뒤에 이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어쨌든 이제 해외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빼고는 다 자유롭게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해외 쪽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일단 주문으로라도 계속 미팅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그런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열심히 거기서 후원하고 미팅하고 해서 사업을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또 26일 날 이제 일본에 가거든요. 4박 5일로 이제 동경 쪽으로 가니까, 우리 이렇게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쪽에 파트너가 있는 분들이, 우리 정명회 본부장님도 거기 파트너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한테 프로필을 주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동경에 어느 호텔이 있다. 아니면 일본 지사를 언제 간다. 그럼 그쪽으로 이제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제가 찾아가진 못해요. 그죠? 저도 그쪽에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제가 찾아가지 못하지만은, 제 스케줄을 밝히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리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또 이제 일본 지사도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지사 중에서 일본 지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도 막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사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사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 직원한테도 얘기해놨으니까 적극적으로 밀어라. 내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 활성화되면은, 한 달에 한 번가 두 번가 일주일에 한 번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업 되면은 꼭 중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잘 되면 저는 그쪽으로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 쪽도 적극적인 지금 관리를 하고 컨택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10분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 20분 했네요. 그죠? 마치겠습니다.